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단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이후 보궐 임기를 도과하고 말았습니다. 임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대통령의 의자를 비워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보궐 임기가 항상 그렇듯이 한 가지 의미로서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를 도과한다 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를 보면은 문재인 씨는 물론이고 문재인이 임명한 자들까지도 한글을 못 읽고 영어를 못 읽고 한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아예 이래가지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읽지 못하고 그리고 문서로서 자신들의 일을 정리해서 보고하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의 보궐 대통령 지금은 보궐 임기를 도과했기 때문에 보궐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실효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국회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있을 수 없는 아마 이런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통치기관이 국회, 정부,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를 삭제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을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를 어떻게 없앴느냐? 여러분이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 헌법 개정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행정권, 즉 통치권이 행정에 관한 통치권이 행정부에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삭제해서 없애버린 것이지요. 거기에 있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더 들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헌법 개정안에는 아예 집행정부가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 곳이 없는 이런 개정안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개정안을 보았을 때 그들은 법률의 단계적 구조를 모르고 법률 전문 용어도 모르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실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라면 최소한 법률의 단계적 구조라든지 법률 전문 용어라든지 또 국가기관에 정부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대통령이 하지 않고 문재인 씨가 하지 않고 청와대의 임무 수행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이 임명한 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지금까지 이러한 실수라든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어떻게 일을 지금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했던 일들을 그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처리한 모든 자료들을 꺼내놓고 국민들 앞에 꺼내놓고 하나씩 확인을 하게 되면 아마 나오는 족족 문제가 있어서 그 효력이 없는 혹은 다른 나라와의 어떤 협약 같은 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그냥 마구 퍼주는 그러한 것들을 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이 그런 짐작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임명한 자들 그들은 사류다. 우리가 알기는 삼류까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삼류 이하는 사실은 그 류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간에서 언론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글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그런 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86그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6그룹이란 50대 초반 중반에 속하는 그런 연령층이고 전대협 출신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았을 때는 강한 좌성향을 나타낸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50대 초반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제점, 이들의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어떤 그 방안을 해결책을 내놓는다든지 할 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청정치, 숙주정치라고 부릅니다. 그 노인과 같은 아주 구식 그런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혁명적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개혁 같은 것을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마구 몰아붙이는 그런 타입이어서 바로 파괴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86그룹이 둘러싸고 있다고 하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옆에 문재인, 지금의 그 청와대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마치 그 들러리를 서듯이 그렇게 옆에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얼핏 보면 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같지 않은 그런 아주 고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주 강한 이미지라고들 합니다. 그는 당시에 50대 후반, 그리고 이념성이 아주 강하고 노동투쟁 경력이 긴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붉은 장미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정철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붉은 장미꽃 옆에 하얀 안개꽃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노무현의 옆에 있는 하얀 안개꽃 문재인은 정치적 소양이 별로 없는 그냥 변호사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장미꽃과 흰 안개꽃이 어울렸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재인 씨가 내내 안개꽃이 장미꽃으로 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노무현의 붉은 물이 옮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장밋빛 안개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 70이 다 된 6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다들 느끼듯이 노쇠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지금도, 청와대 대통령인 지금도 없다. 그리고 게다가 그의 정치적 경력은 여전히 짧다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씨의 특징입니다. 그런 문재인 씨의 옆을,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이 86그룹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86그룹은 이제 50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정부, 반국가 투쟁을 한 경력이 나름대로 긴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그런 사람들로서 NGO 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지 정당에 소속돼서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안개꽃이긴 하지만 붉은 노무현과 같은 색깔의 그런 붉은 안개꽃인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은 안개꽃인데 붉은 물이 좀 든 그런 안개꽃이고 나이가 든 그런 상태고 경력도 별로 없고, 그 옆에 있는 86그룹은 아주 진한 붉은 안개꽃이면서 그래도 문재인 씨에 비하면 아주 힘이 강한 이러한 어울림이 현재의 상태다. 그러니 과거 노무현과 문재인의 어울림과 현재 문재인과 86그룹의 어울림은 주객이 전도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겠죠. 파워로, 그 힘의 강도라든지 이념성을 보았을 때 뒤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보궐대통령으로 문재인 씨가 들어갔지만 그 옆에 있는 86그룹이 대등하게, 그리고 사상성이나 이념성은 더 강렬하게, 그러니 당연히 힘도 더 강하게 발휘하는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노무현이라든지 86그룹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틀어서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갖다 놓든 색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문재인이다. 자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무시돼 버리는, 남에게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것은 문재인이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도구를 쓰는 자가 아니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미꽃과 안개꽃, 이것은 양정철 씨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한 그 도쿄 인터뷰,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친노가 아니다, 이렇게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열렬한 친노로서 노무현 씨를 추종하고 그를 종교적으로 따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무수히 자신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생명체가 정치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본 어미새, 그것이 노무현이라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서 일종의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추도사를 읽으면서 이제 안 오겠다. 언제까지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안 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문재인이 처음 본 어미새는 노무현이고, 그리고 문재인은 친노가 아니지만, 문재인의 머리는 친노가 아니지만 그의 정치적인 심장은 친노일 수밖에 없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열정은 없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이 정치라는 것의 색깔은 노무현의 그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스스로 친노와 이제 결별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자기의 심장이기 때문에 문재인도 결국은 스스로 정치적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그 속성, 그것을 문재인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식하게 지금까지 보였죠. 그 무식한 86그룹, 그들도 역시 모르겠죠. 이렇게 문재인의 정치적인 심장, 정치적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걸쳐 있고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노무현은 문재인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것을 언론 보도를 참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에 문재인 씨가 선거에 출마할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수차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되자 양정철 씨가 문재인 변호사는 정치에 맞지 않는 분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국회의원 의석 한 개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선거에 나오고 그가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이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 장미꽃과 안개꽃을 이야기할 때 문재인 씨는 아주 도구로서의 그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86그룹도 일단은 자신들이 먹잇감을 챙기는 데는 요령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86그룹에게 있어서 문재인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 자리를 우리 쪽에서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86그룹이 이제 어느 정도 강해져서 전면에 나설 정도로 그렇게 힘이 커질 때까지는 일단 문재인 씨는 쓸모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 86그룹 그들이 근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떠받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미소 짓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하인 부리듯 한다. 문재인 팬들은 이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때 충칭 연설문에 틀렸다. 이건 물상식한 거다 하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포항 지진 때 수능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아주 일부의 문제였죠. 그것을 전국화시킨 겁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큰 일로 그렇게 만들면서 일을 그르쳤던 것이죠.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역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기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해적 납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엠바고 해제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다. 매번 어떤 연설문을 썼는데 연설문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굳이 그것을 넣으라고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문재인 씨의 팬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제일 어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아랫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순서이죠. 정말 그 어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말을 하기 전에 아랫사람이 나서서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86그룹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 청와대, 여기서는 일만 생기면 문재인이 한 짓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86그룹이 문재인 현재 청와대 대통령, 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책임을, 자기들이 추궁당한 것을 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책한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자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한 증거가 되겠죠. 공식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 현재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사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거기까지
그런 것까지 유죄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많아지기는 합니다. 대충 사법부에서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것은 걸러주지만 어떻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 대단히 많지요. 그런데 86그룹이 지금과 같이 공식적으로 문재인이 그랬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공식 인정을 해주게 되면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매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사실이다, 그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한다 하고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만 모으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만일 별 문제 없이 퇴임을 했을 때 형사소출을 당하면 별 어려움 없이 다 유죄가 입증이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재임 중에 탄핵 심판에 회부가 되면, 그것이 시작만 되면 단숨에 탄핵 결정까지 바로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증거를 청와대 86그룹이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 청와대 그리고 86그룹은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86그룹이라든지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정식 기관 또 위원회, 각종 위원회 이런 데에 있는 이 86그룹이 볼 때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에게 문재인은 추앙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장미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문재인은 필요할 때 마침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양정철 씨가 이야기했듯이 그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벌써 반년이 넘도록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 당시는 그렇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주위에는 가까운 측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로, 그러면서도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86그룹, 특히 청와대의 그 86그룹들은 문재인을 쓸모있는 도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팬들에게서는 아마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아, 그들이 그런 자들이었구나. 우리로부터 문재인을 뺏어가고 우리와 문재인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86그룹이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도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 도구를 쓰는 사람의 뜻에 100% 순응하지 않으면 도구로서는 참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죠. 도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든지 사상이 있다든지 어떤 방향성이 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86그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의 사상이나 의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지요. 바로 문재인 씨의 정치적 심장이라고 하는 머리는 아니지만
정치적 심장은 친노무현이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정치계에서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여러 차례 그 지각 변동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엄연히 남아있는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이 한국 정치계의 의미 있는 하나의 파벌, 이것을 제거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를 참조하게 되면 이 86그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정치 집단에는 그 좌장격인 사람이 바로 임종석 씨라고 합니다. 이 86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그래서 지금은 50세를 넘어선 50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86그룹을 정치인 중심으로만 파악을 해왔습니다. 정치 외적인 사람들이 정치계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2011년 말 그때부터였습니다. 2011년 말에 시민사회 세력이라고 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참여연대입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고자 대시를 했던 것이죠.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제 시민사회에 넘겨라. 아마도 2016년 말 이래로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었을 겁니다. 시민사회 세력에게 넘겨라. 그래서 지금은 이 86그룹의 안에 1980년대 학생운동권이었다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정당에도 있고 했던 그들이 중심이 아니고, 현재의 이 86그룹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거칠게 이야기하면 참여연대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바로 그것은 2012년에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참여연대 측에서. 또 조금 넓게 보면 시민사회 세력들이. 그런데 그 진입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 당내의 그 선거, 경선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들이 그 실패를 승복할 수 있는 실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불공정했다, 억울하다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들이 받아들였던 것을 자료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연대 라인의 86그룹, 그들은 민주통합당의 배신으로 그것을 인식했고, 이때 참여연대 라인, 그 시민사회 세력이 민주통합당 지도부로 밀어넣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은 김기식, 이학영, 조국,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름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이 2012년 이 선거 실패, 경선 실패, 이때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국 씨는 이하경 의원, 그의 후원회장이었다 하는 것도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86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 친노를 축출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2017년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당선 그 무렵의 일이죠. 소위 시민사회에서 떠나라 하고 이름을 지적해서 외친 사람들 중에는 양정철, 이호철, 안희정, 김두관, 유시민 이런 사람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재인 당시 후보 혹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 기간을 통해서 그도 역시 이 참여연대의 세력과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 그리고 또 친노 그룹 이런 쪽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변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10일에는 이호철 씨가 떠납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양정철 씨가 떠납니다. 2017년 가을 무렵에는 노영민 씨가 주 중국 대사로 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 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노영민 씨는 원래 안에 있었어야 할 사람인데 밖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영민 씨가 돌아오게 되면 임종석 씨 그 세력과 한판 승부를 겨뤄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이곳에서 만일 정치권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정당만 본다든지 혹은 다른 기준으로 과거에 선거 캠프에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혈통을 따지고 갈래를 따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여연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86그룹 세력들이 어떤 정치 그룹을 지지하는가, 어떤 정치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민주당 중에서는 86그룹이면서 민주당인 그런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86그룹이고 민주당이면서도 참여연대 출신이면 더 좋아하는 것이죠. 더 좋아한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3인이 있다면 나머지 2인은 버려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꾸로 그러면 참여연대 출신이면 되는가? 이 경우에도 참여연대 출신이면서 86그룹 이럴 경우를 더 좋아한다.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친노무현 계열, 친김대중 계열 이런 쪽은 확실히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언론 자료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한번 이 정치적 심장 그리고 현재의 청와대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